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읽다 보니 30대 신입사원이 너무 많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인턴 직원도 30대가 너무 많아서 이보다 먼저 입사한 어린 상사들이 직장 내에서 존댓말하기도 어렵고 반말을 쉽게 하기도 어려운 불편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게 돼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30대 신입사원이 지금 취업 시장에 수두룩하다고 하는데요. 불편한 대한민국의 취업 시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구조적 변화와 취업 환경의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좀 봐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회사 입구에 서 있는 사람들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다들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죠. 불안함, 긴장감, 그리고 희망. 그 중에 20살 갓 넘은 청년도 있지만 32, 35 혹은 30 후반의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장 사회로 나왔고요. 누군가는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죠. 30인데 아직 신입입니다 라는 이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자존심도 있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도 있고 그 뒤에는 사실 살아남기 위한 현실이 있는 거죠. 통계로 보면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취업 시장은 한마디로 문이 좁아졌다고 할 수 있죠. 기업들은 신입보다는 즉시 전력감이 되는 경력자를 원하고요. 당연하겠죠. 청년 실업률은 7에서 8%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쉬었음이라는 상태의 30대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쉬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일자리를 원해도 문이 닫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이 좀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요즘 신입사원 보니까 30대가 수두룩하더라 라는 이런 말이요. 이상한 일도 아니죠.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단면이에요. 이제 사회는 언제 취업했느냐 보다는 어떻게 버텼느냐, 그리고 몇 살에 입사했느냐라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뭘 배웠느냐를 묻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목에서 여전히 수많은 30대가 나는 너무 늦은 걸까? 라는 질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취업시장 현 주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채용 시장에 있어서 신규 채용 비중이 떨어진다는 건 사회로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의 문이 좁아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즉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새로 들어갈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 현상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가 경기의 불확실성, 그리고 기업의 보수적 경영 기조 때문에 그럴 겁니다. 2024년 이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사람을 쉽게 뽑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요. 인건비 상승은 당연하고요. 세금도 부담하고 AI 자동화의 생산 효율화 등으로 적은 인원으로도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새로 뽑는 것보다 지금 있는 사람들을 돌려 잘 쓰자라는 전략으로 움직인 거죠. 한 번 신입을 뽑아 교육시키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우리 모두 잘 생각해보면 사실 내가 근로자 입장이 아닌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숙련된 사람을 선호하는 건 사실일 겁니다. 내가 자영업을 하더라도 가게에서 한두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뽑더라도 당연히 숙련자를 뽑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르바이트도 숙련자를 뽑는 판국에 정직원은 더구나 이런 대기업 같은 데에서는 조금 신입이더라도 경력, 그러니까 즉시 전력감을 더 좋아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업 입장을 너무 욕만 하고 있기에는 시간 낭비인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길을 빨리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너무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만 고집하는 분들이 그런 청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 채용 변화는 바로 이 인구 구조 변화에 때문일 건데요. 우리나라의 30대에서 50대 근로자층은 참 두껍습니다.
즉 기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대가 많다는 뜻인데요. 반면 20대 초반이나 대학 졸업자 수는 빠르게 줄고 있죠. 감소하고 있죠. 인구도 줄고 있으니까요. 이 말은 일할 사람은 줄었는데도 새 일자리는 안 열린다라는 모순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퇴직, 이직이 적고 기업이 신규 인력을 대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과거에는 기업에서 50대 초반이면 자연스럽게 퇴직이 이어졌는데요. 뭐 지금도 대개 50대면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뭐 빠른 데는 빨라졌다고는 해도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조금 아직은 과거에 비하면 좀 빨라진 것 같아요. 많이 그래도 40대 후반이면 또 나온 데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정년 연장이다, 뭐 임금 피크제, 재고용 제도로 인해 직장 내 평균 재직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통계청 2024년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 연수는 7.9년으로 10년 전보다 1.3년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이 전체의 33%, 사상 최고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예전엔 퇴직하면 후임 채용이라는 순환 구조가 있었지만 이제는 퇴직을 유보시키고 신규 채용을 축소하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가 생기지 않으니까 신입이 들어올 틈이 좁아진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전체적인 사회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30대 신입이 많아졌다는 건 고용 구조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를 감지하고 활용하는 시대적 분위기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0대는 사실 노동시장에서 어정쩡한 세대가 됐습니다. 너무 젊지도 않죠. 20대 초반처럼 신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나이가 많고요. 그렇다고 40대처럼 경험이 많지도 않습니다. 풍부하다라고 신뢰를 받기엔 또 경력이 짧은 게 30대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30대 신입을 채용하느니 20대 초반을 저렴하게 뽑자, 그럴 바엔 경력자 한 명을 더 쓰자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30대는 신입 문에도 끼지 못하고 경력직 문에도 못 들어가는 이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신입을 많이 안 뽑고 또 뽑더라도 30대가 많은 이유는 아마 세대 교체가 더뎌지고 있는 것 때문일 텐데요. 그러면 이 세대 교체가 더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한국 기업은 여전히 연공 서열 문화와 어떤 연공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저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라고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직무보다는 연차, 성과보다는 연령이 중시되는 구조에서 젊은 세대가 위로 치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젊은 세대가 사실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열려져야 이제 그 다음이 계속 있는 건데,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건데, 다음 세대로도. 근데 이게 아니라 직무는 상관없이 좀 연차 많이 쌓인 사람, 사실 젊은 사람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데, 연령이 꼭 성과를 마치 반영하는 것처럼 연령이 좀 중시되는 구조가 아직도 많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게다가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젊은 감각이 필요한 분야조차도 기존 인력이 이직이나 전환을 통해 자리를 메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AI, 데이터 직무도 경력 10년 이상의 40대가 재교육을 받아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결국 젊은 신입이 해야 할 자리가 중장년들이 다시 재교육을 받아서 기술이 익혀서 다시 진입을 하는 거죠. 중장년 재진입자로 인해서 대체되고 있다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퇴직이 늦어지고 세대교체가 지연되며 인구 구조는 위로 쏠리고 신입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죠. 이 구조 속에서 30대 신입사원이 늘어났다는 건 늦게 사회에 진입하는 세대가 많아졌다기보다는 사회가 새로운 사람을 받아줄 여유를 잃었다라는 신호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개인의 어떤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와 고용 구조가 만들어낸 시대적 현상이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0대는 흔히 인생의 궤적상 여러 책임이 겹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결혼, 출산, 주택대출, 학자금 대출 등 부채 부담이 증가하는 나이입니다. 이러다 보니 부담이 커지면 안정적 수입을 향한 압박이 커지고, 그럼에도 기회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신입이라도 지원하자라는 식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결혼, 출산, 연령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예컨대 여성의 첫째 출산 연령이 1995년에는 출산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26.5세였는데 2024년에는 33.1세로 무려 7세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삶의 시점이 전반적으로 늦춰지면서 30대가 기회의 타이밍을 다시 맞닥뜨리는 형상도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취업시장에서 30대 신입사원이 많아진 이유 중 또 하나는 단순히 첫 직장을 늦게 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한 번 일했던 사람들조차도 다시 배워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10년 전만 해도 대기업 영업직, 공공기관 사무직, 은행 창구직은 안정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AI, 데이터 ESG, 그리고 DX, 플랫폼 산업이 모든 업종의 근간을 흔들고 있죠. KDI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4년 사이 전체 직종 중 기술 변화로 인해 업무 방식이 달라진 직종이 약 64%에 달한다고 합니다. 63%. 그러니까 2020년부터 24년까지 4년 동안 63%나 업무 방식이 달라진 직종이 63%에 달한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6개는 바뀌었다라는 거죠. 특히 단순사무, 행정보조, 판매직 등은 향후 10년 내 자동화 대체 위험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즉 10년의 경력보다 챗GPT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더 경력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과거의 경력은 그 분야가 사라지면 무의미해지는 자산이 되고 30대들이 리셋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한참 사회적으로 프로그래머의 높은 연봉이 기사화되고 직업의 이제 이런 인기도가 급 높아지면서 30대 늦은 나이에 퇴사하고 프로그래머 교육을 다시 받아서 프로그래머로 제2의 삶을 시작하는 라이프들이 막 소개되곤 했었습니다. 한때 기사에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그렇고 인터넷에도 그렇고요. 그때 막 프로그래머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말 코딩한다고 새로 또 코딩을 배우러 다니는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났었죠. 사실 이런 것들이 모두 시대가 AI, IT 업종의 발전으로 흐름을 타고 있었다라는 신호를 미리 던져줬던 겁니다. 사실 단순히 연봉이 높은 더 좋은 직종으로 옮기고 또 제2의 라이프를 시작하고 싶어서라는 의지만 담겨 있는 건 아니겠죠. 그 이면에는 현실적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 텐데요. 결국 이직이 아닌 생존을 위한 재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30대들이 이런 전직과 재교육을 택하는 이유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깝다라는 거죠. AI 및 자동화로 기존 일자리가 감소하고요. 비정규직 전환, 그리고 구조조정, 20대 때 진입한 산업의 성장 정체, 자녀 양육, 주거, 부채 부담으로 인한 안정 추구 욕구 등 실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기존 직무에서 불안감을 느껴 재교육을 결심했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4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인간의 욕구,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기존 직무로부터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싶어서 배운다라기보다 생존 전략으로 계속 배울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업종에 눈독 들이고 계속 또 그것을 익혀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어떤 심리적 불안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30대 초중반,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또 30대라는 거였죠. 초중반의 직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도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라도 신입이 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웠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면 또 다행인데 취업문이 열리지는 않겠죠, 바로. 왜냐하면 기업들은 여전히 신입이 아닌 실무 경험자를 원하고 교육 이후 취업 연계가 느슨한 경우가 많으며 30대는 나이 제한 때문에 일부 전형에서 불리하기 때문이죠. 즉, 배우고 나서도 다시 신입이라는 벽 앞에 서게 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 신입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래서 30대 수두룩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한 대로 계속 재교육을 받고 커리어를 리셋을 하기 때문에 결국 신입들은 나이만 먹고 계속 중고로 새로운 취업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현재 대한민국 취업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고 고용의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대응책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이제 긍정적인 관점으로 30대 신입자로서 혹은 이 상황을 겪는 사람으로서 어떤 전략과 태도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제안해 보게 됩니다. 먼저 작지만 유의미한 경험을 쌓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유의미한 경험이 꼭 클 필요는 없다. 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작아도 시작하자라는 건데 프리랜서, 프로젝트, 어떤 단기 인턴 등 무급, 저급 조건이라도 따지지 말고 실제 일을 해보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겨보라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이런 실제 작은 경험은 오히려 정규직에 뽑힐 가능성을 1%라도 높여주는 요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나 자율 과제 중심의 포트폴리오도 만들어보고 오픈소스, 온라인 플랫폼, 봉사형 일, 돈을 안 받더라도 그냥 봉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 일이 정말 괜찮다면, 나의 직무를 높여주는 일이라면요. 돈을 안 받고도 해보십시오. 이런 경험이 경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요. 몇몇이 진정성 있는 스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역량 기반으로 바로 중요하죠. 스토리텔링을 정리해보자 라는 겁니다.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정리해보자 라는 거죠. 경력이 없더라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문제 해결 경험, 배운 태도, 도전 사례 중심의 포맷화, 작은 성공 경험들을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이자라는 겁니다. 면접관은 경험 자체보다 어떤 태도와 역량을 가지고 성장해 왔는가에 더 귀를 기울일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30대들이 가장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현재를 장기 관점으로 보고요. 바로 나의 멘탈 관리를 하는 겁니다. 멘탈 관리. 참 말은 쉬워 보이죠. 그런데 이 멘탈 관리가 정말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 멘탈을 관리하고 유지하자라는 거는 단순히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해 나가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 뜻은 사실 금방 성과가 없더라도 꾸준히 계속해서 다듬고 보완하는 습관을 들이고 지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 경험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것을 어떤 학습의 재료로 삼을 줄 아는 멘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건강, 취미, 소소한 일상들이 유지되고 다음 미래를 위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도전하는 마음과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도전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씁니다. 하지만 2025년을 사는 30대의 도전이란 사치가 아니라 어떤 생존 방식일 겁니다. 생존을 위한 거죠. 누군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누군가는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단지 한 번은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다시 시작이라는 걸 합니다. 이 다시 시작이야말로 지금 세대가 남길 가장 진한 기록이죠. 과거엔 실패를 감추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이력서에 공백을 숨기기도 하고 면접에서 퇴사 이유를 돌려 말했죠. 하지만 지금의 30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실패도 경력의 일부로 말할 줄 아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직을 5번 했다는 말은 더 이상 불안정의 상징이 아니라 5번 방향을 다시 잡았다는 경험의 증거가 되기도 하죠. 도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남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통계청의 청년층 노동이동 데이터 2024년에 따르면 20에서 39세의 구직자의 평균 구직 기간은 8.1개월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평균 2, 3회의 직무 재도전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걷는 행위 자체가 이미 통계적으로 보편화됐다는 뜻입니다. 즉 도전은 성공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 전환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는 얼마나 빨리 취업했느냐보다 얼마나 진정성 있게 내 길을 찾아갔느냐가 그 사람의 직업의 서사를 결정짓는 시대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남의 성과를 실시간으로 보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죠. 하지만 비교는 결국 방향을 잃게 하고 기록은 오히려 방향을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해서 나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의 30대는 남과 경쟁하는 세대가 아니라 자기와 싸우는 세대입니다. 혹시 지금도 내 나이에 다시 시작해도 될까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미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묻는 거니까요. 지금의 도전은 어쩌면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고 불안한 발걸음 하나가 이 불안한 시대를 앞으로 밀고 가는 에너지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이는 포기를 했고요. 어떤 이는 두들겼고 어떤 이는 기록으로 남겼죠. 그러니까 기록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시작에 있어서 질문이 생긴다면 빨리 도전하고 빨리 기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로 남을 테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